폴리크리스탈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싱글 크리스탈, 모든 그 물질이 만약에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할 때 얘들이 절대온도 0도씨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온도 0도라고 하는 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조그만 움직임도 없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엔트로피가 서로 같겠죠. 물질의 종류 관계없이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이고, 특별히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엔트로피가 0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0이라고 정의를 하나, 100이라고 정의하나 어쨌건 같기 때문에 편의상 0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절대온도 0도일 때 값을 0이라고 정의하자. 자, 그렇게 되면 그건 거꾸로 어떻게 표현되는 거 하니, 절대온도 0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져오는 순간 얘는 이미 절대온도 0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온도 0도짜리, 즉 엔트로피 0인 물질을 가져올 수도 만들 수도 사실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건 절대온도 0도에서 모든 싱글 크리스탈 내 물질의 엔트로피가 같다고 하고, 특별히 같은 값을 0이라고 정의하면 우리가 특정 온도에서의 엔트로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원래 엔트로피 사실 변화량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엔트로피 변화량을 시작을 0도, 절대온도 0도라고 가정하면, 그렇죠?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특정 온도에서의 엔트로피를 T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0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특정 온도에서 엔트로피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Q 리버서블 나누기 T 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볼륨이 일정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히트 캐파시티의 온도 의존도만 알면 적분하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축을 T분의 C, CP가 되건 CD가 되건 하여간 T분의 히트 캐파시티를 Y축으로 하고, X축을 온도로 해서 나오는 그래프의 면적이 곧 요 면적이니까 이것이 결국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이 식을 통해서 특정 온도에서의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이 보면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탠다드는 1바일 때고, 특정 온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온이니까 298.15K인데 여기도 이제 적혀 있죠. 298.15K라고. 여러 물질, 기체, 액체, 고체의 여러 물질의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테이블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의 맨 뒷부분에 보면 확장된 더 많은 물질의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 테이블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기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물질의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요? 다 0보다 큽니다. 다 양수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절대온도 0도일 때 엔트로피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298.15K니까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상황은 여기 보면은 linked less rigidly하고 linked more rigidly 무슨 말이에요? 같은 물질인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그젠플이 있는데, 솔리드 중에서 중간쯤 보면은 다이아몬드하고 그래파이트입니다. 둘 다 탄소 덩어리예요. 단지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아주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이아몬드가 그래파이트보다는 더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데, 보니까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요?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보다 좀 느슨히 결합되어 있는 것은 그래파이트의 엔트로피가 큽니다. 당연하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order of disorder, 그러니까 extent of disorder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만큼 무질서하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무질서하면 엔트로피가 큰 것이고, 단단히 엮여 있는 것보다는 느슨히 엮여 있는 것이 더 무질서하니까 당연히 느슨히 연결되는 물질의 엔트로피가 더 큽니다. 같은 이치로 같은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얼음, 물, 그다음에 수증기를 봅시다. 이 테이블에 보면은 수증기의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는 188.8 보이죠? 그리고 액체, 물의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는 69.9. 그리고 여기 얼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얼음의 그 엔트로피는 당연히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유는 뭐냐? 간단하죠. 역시 반복하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extent of disorder이기 때문에 얼만큼 무질서하냐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무질서할수록 엔트로피가 큰 거죠. 당연히 고체보다 액체가 무질서하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훨씬 더 무질서도가 크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력학세 3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온도 0도일 때 싱글 크리스탈의 엔트로피는 서로 같고 그 특별히 같은 값을 0으로 정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제 3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온도가 0에, 그러니까 절대온도 0도인 물질은 이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절대온도 0도에 가깝게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봅니다. 우리가 절대온도 0도에 가까울 때는 히 캐파시티가 절대온도의 3승에 비례한다라는 그 법칙을 주로 받아들이는데, 디바이라는 사람이 이 관계식을 처음 제창해서 디바이 T third law라고 합니다. 어쨌건 절대온도 T가 0도에 매우 가까운 상태에서는 히 캐파시티가 T의 3승에 비례하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죠. C P건 C V건 하여간에 리버서블 히트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적분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3분의 1 AT 3승이고 3분의 1 T 3승이 원래 히 캐파시티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히 캐파시티의 3분의 1 값이 해당 온도에서의 몰라 엔트로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엔트로피를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물리학 강의는 한 학기 강의이기 때문에 양자역학 분야는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은 좀 미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특히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 미시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봤는데, 이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같은 그 원자나 아니면은 그 애텀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파티클들을 굉장히 미시적으로 많이 관찰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식을 유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엔트로피도 이 미시적인 입장에서 관찰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 식이 결과적으로 지금 S는 로그 W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K라고 했고, 그 K는 자기 이름을 따서 볼츠만 컨스탄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리량으로 주어졌는데 1.3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per K의 그 물리량으로 주어진 상수값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W가 뭐냐라고 하면, W가 이제 그 부르기는 weight of a configuration, 즉 어떤 배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가중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그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가 같으면서도 그 애텀이나 몰레큘들,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배열하는 방법의 총 가지수가 결국 weight of a configuration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은 교재에 나오는 걸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가 A, B, C, D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미시적으로 보니까 이 그 몰레큘들이 갈 수 있는 자리, 그 스테이트가 총 3개가 있대요. 그 3개가 있는데 각각은 에너지가 0일 때, 에너지가 입실론일 때, 에너지가 2입실론일 때, 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BCD로 구성된 그 시스템, ABCD 4개의 몰레큘로 구성된 시스템이 총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4입실론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4입실론이 되면서 이 3가지 자리에 있는 4개의 몰레큘이 앉을 수 있는 자릿수, 마치 의자, 앉기 놀이 같은 비슷한 자릿수가 도대체 몇 가지냐라는 걸 다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모두 입실론에 있으면 다 그 토탈 에너지가 4, 2가 되죠.
또 하나는 0이 있고 하나는 2 입실론에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입실론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두 개가 0이, 0, 에너지 레벨이 0이고 두 개가 2 입실론에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해서 토탈 모두 19가지가 있어서 이때 weight of configuration은 19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weight of configuration을 정의할 수 있어서 만약 어떤 폴리머가 있는데 이것들의 그 배열 규칙이 배열 방법이 모두 10의 31승 가지다. 무지무지하게 많죠. 어쨌건 이런 가지수가 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그 볼츠만의 연력학에 의해서 유도된 엔트로피 식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때 값은 뭐 K 곱하기 로그 W고 K 값을 넣고 로그에 W 값을 넣으면 9.9 곱하기 10의 21승 줄 per K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뭐 이거를 더 자세히 나가지 않고 도대체 이 볼츠만이 제시한 미시적으로 관찰해서 제시한 엔트로피 식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S를 Q 리버서블과 T라고 얻은 엔트로피하고 어떻게 뭐 당연히 같은 건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볼츠만 포뮬러는 S는 K 볼츠만 컨스턴트 곱하기 로그 그다음에 W입니다. W는 같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에너지 레벨, 스테이트에 다르게 앉을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T가 0이다. 절대 온도가 0이다. 그러면은 모든 몰레큘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위치, 그렇죠? 절대 온도가 0이기 때문에 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frozen. 그러니까 제일 낮은 에너지 레벨에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가지수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W는 1이고 식을 넣으면 엔트로피는 0.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적 3법칙에서는 사실 그 싱글 크리스탈 물질이 절대 온도 0도일 때는 엔트로피가 같다고 하고 그것이 반드시 0일 필요는 없지만 뭐 편의상 0으로 두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0으로 뒀는데 마찬가지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볼츠만의 엔트로피 포뮬러를 통해서도 그 경우 엔트로피 0이다라는 물론 그렇게 되기에 사실 식을 설계한 거지만 그렇게 똑같이 엔트로피가 0이 된다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이게 절대 온도 0도일 때는 모두 제일 낮은 에너지 레벨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였는데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이거 뭐 두 개가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가 더 위에 올라가고 두 개는 밑에일 수도 있고 뭐 네 개가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가지수가 최소한 하나보다 많아져요. 그렇죠? 가지수가 하나보다 많아지고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트로피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모든 엔트로피가 절대 온도가 0도인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엔트로피가 0보다 크다라는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당연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러면은 가스의 볼륨이 팽창할 때 그렇죠? 이건 당연히 스판테니어스 체인지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볼츠만 포뮬러로 어떻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그 시스템의 볼륨이 증가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볼륨이 증가하기 전에 그 가스들이 앉을 수 있는 에너지 레벨보다는 당연히 볼륨이 증가하면 그 가스들이 앉을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의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당연하죠. 볼륨이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넓어진 볼륨하고 원래 있는 볼륨하고 만약에 같은 스케일로 두면 이 그림처럼 같은 스케일로 두면 이건 원래는 큰 볼륨이거든요. 그렇죠? 큰 볼륨인데 그 스케일을 같은 스케일로 한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그 팽창한 볼륨의 에너지 레벨은 매우 촘촘하게 돼 있어요. 뭐보다 팽창하기 전보다.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의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에너지 레벨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도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짓수가 증가하고 S가 증가합니다. 즉 익스펜션의 경우에는 이것이 spontaneous change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그런 현상을 볼츠만의 포뮬러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탠다드 리액션 엔트로피를 한번 볼게요. 자, 스탠다드 리액션 엔트로피는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얻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죠?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 임의의 반응에 대한 엔탈피의 변화량은 프로덕트의 엔탈피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리액턴트의 몰라 엔트로피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다 곱해서 더한 것을 서로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임의의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스탠다드 리액션 엔트로피도 지금 그 프로덕트의 몰라 엔트로피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리액턴트의 몰라 엔트로피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다 더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온 이그젠플인데 지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반응이에요. 자, 이 반응의 스탠다드 리액션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보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여러분들 그 테이블과 여기 없는 거는 뒤에 나오는 그 데이터 섹션에 있는 값을 이용하면 가스 상태의 수소의 몰라 엔트로피,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 값을 얻고 산소에 대한 것도 얻고 물에 대한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를 얻어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이거는 뭐 더하기 빼기니까 값이 마이너스 327 줄 per 몰 per K가 나옵니다. 그렇죠? 숫자 구했어요.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되는 것은 이거는 시간이 뭐 오래 걸리긴 하지만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반응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촉매가 필요하지만 어쨌건 그 촉매라고 하는 것은 뭐 반응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것 뿐이지 반응이 안 되는 걸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반응은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판테니어스한 체인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앞에서 봤는데 여기서는 계산해보니까 음수가 나왔어요. 그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봤더니 사실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연력학적 이법칙인데 그것은 시스템뿐 아니고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서라운딩스까지 함께 우리가 처음 정의할 때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은 일종의 시스템 플러스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서라운딩스까지도 고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유니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스템과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서라운딩스까지의 엔트로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본 거는 시스템의 엔트로피인데 서라운딩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반응에 대한 리액션 엔탈피를 한번 구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572,000 줄 퍼 몰입니다. 그런데 서라운딩스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은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량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어떻게 돼요? 플러스 1920 줄 퍼 몰 K라서 이제 토탈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플러스 서라운딩스를 하면 드디어 1593이라는 양수가 나와서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반응은 스판테니어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이제 숫자로도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쨌건 시스템의 엔트로피 따로 구하고 서라운딩스 엔트로피를 따로 구해서 보면 되죠. 근데 이제 매번 이 반응이 이 체인지가 스판테니어스 한지 안 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도 구하고 서라운딩스의 엔트로피도 구해서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귀찮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이걸 하나의 파라미터로 한번 통합을 해보자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이제 소위 깁스라는 사람이 그 두 개, 그러니까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스의 엔트로피를 한 번에 통합해서 관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깁스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봅시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이 스판테니어스 체인지이지 아닌지 여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느냐로 따지는데, 그것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뿐 아니라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서라운딩스의 엔트로피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두 개의 합을 갖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번거롭죠. 그래서 이거를 한 개의 파라미터로 해결한 것이 소위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깁스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 정의가 뭐 사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스 엔트로피를 한꺼번에 고려하기 위해서 나온 결론으로부터 거꾸로 사실 유추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를 정의로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죠. 자, 어떻게 정의가 되는고 하니, 깁스 에너지, G로 표시되는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 빼기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모두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이 깁스 에너지도 당연히 스테이트 펑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크게 네 가지 에너지가 있었어요.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그리고 깁스 에너지,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까지 이 네 가지 연력합성 파라미터들이 모두 스테이트 펑션이 됩니다. 자, 그럼 정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하고 서라운딩스 엔트로피를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냐?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여기에 모두 델타를 한번 붙이면 돼요. 델타를. 그러면은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엔탈피 변화량 빼기 델타 TS인데 T가 일정하니까 결국 T 델타 S가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압력까지 일정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토탈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스 엔트로피 합인데, 이 서라운딩스 엔트로피를 지금 Q 나누기 T인데, Q는 압력이 일정하면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표시할 수 있어서, 그리고 토탈 엔트로피 변화량은 델타 S 빼기 델타 H 나누기 T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엔트로피 변화량은 델타 S 빼기 델타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량 나누기 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T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T 델타 S 토탈은 T 델타 S 마이너스 델타 H가 되고, 그리고 요거의 음수만 씌운 거죠. 따라서 델타 H,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한 상태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T 곱하기 토탈 엔트로피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탈 엔트로피 변화량 안에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량과 서라운딩스 엔트로피 변화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스판테니어스한지 아닌지를 처음에는 엔트로피로 정의했는데, 결국에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라운딩스 엔트로피 변화량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파라미터로 묶은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해당 변화가 언제 스판테니어스 하냐라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델타 G가 0, 즉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감소할 때 스판테니어스한 체인지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 엔트로피 변화량으로 우리가 이것이 스판테니어스한지 아닌지를 따졌는데, 어차피 엔트로피도 토탈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즉 깁스 에너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즉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즉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스판테니어스한 거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반응 시작이 여기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스판테니어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중요한 그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리버서블 리액션의 경우에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여기가 W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non expansion work.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실 그 가스 expansion work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work 그러면은 가스 expansion work만 고려했는데, 사실은 뭐 반드시 expansion work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다른 work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약에 다른 expansion work이 아닌 다른 형태의 work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expansion work이 아닌 다른 형태의 work의 최대값이 결국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언제? reversible reaction일 때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G는 H-TS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DG는 DH-TDS가 되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예. 이 상태에서 엔탈피 변화량 DH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U 플러스 PV이기 때문에 만약에 압력까지 일정하다. 온도와 압력까지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U 플러스 PV인데 DH는 압력 일정하니까 DU 더하기 PDV가 되겠죠. 그렇죠? 예, 됩니다. 그리고 DU는 DW 더하기 DQ가 됩니다. 지금 여기 W는 expansion work과 expansion work이 아닌 work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온도와 압력 일정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work을 뭐 expansion work과 expansion work이 아닌 것을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expansion work은 마이너스 PdV고, 그 다음에 expansion work이 아닌 것을 W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dW 프라임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reversible reac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reversible reaction은 mechanically equilibrium이 돼야 돼서 external pressure하고 system pressure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서로 상쇄되고, 그 다음에 reversible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의 정의로부터 S는 ds는 dq over t가 되기 때문에 dq는 tds가 돼서 이 항과 이 항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리버서블 리액션의 경우에는 지금 논 익스펜션 워크의 맥시멈이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연락학적 파라미터들,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를 다 깁스 에너지 하나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깁스 에너지가 엔탈피와 엔트로피로 표시가 됐고, 엔탈피가 인터널 에너지, 그리고 압력, 부피로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깁스 에너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책에 나온 간단한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자, 새가 있는데 그 새의 질량이 30g이에요. 30g짜리 새가 10m를 날아오르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 에너지의 주 원이 이제 뭐 포도당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글루코스 포도당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새가 일을 한 것이 지금 이거 익스펜션 웍이 아니라 이 위치 에너지가 변한 포텐셜,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변한 그 일이죠.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 mgh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h는 높이 10m,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 m은 새의 질량을 다 곱하면 2.9주울만큼의 일을 한 셈이에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2.9주울만큼이 되려면 그 글루코스 포도당의 분자량을 알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g이라는 뭐 굉장히 적은 양의 그 포도당만 먹어도 새가 10m를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거꾸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 챕터 마지막 슬라이드는 지금 뭐 교재에는 없는 것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학공학과 2학년이 돼서 전공 과목을 배울 때 이제 앞으로 연력학을 배웁니다. 연력학
뭐 또 상당히 그 많은 내용이 지금 배우고 있는 물리화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물론 그것보다는 더 깊게 배우죠. 근데 연력학에서 더 배울 내용이, 이건 다 연력학에서 배울 내용인데 마침 우리가 깁스 에너지까지 배웠으니까 한번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 시간에 아마 이거 봤을 겁니다. partial derivative, 그 편미분이죠. 편미분. 만약에 그 어떤 임의 함수 f가 x와 y를 변수로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f를 미분할 때 dx도 있고 dy도 있고, 요 앞에 개수는 어떻게 돼요? 요 표시는 편미분이죠. 이거는 y를 일정하게 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얘는 x를 일정하게 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또 뭐 어떤 식이 성립이 되는 거니? 이 오른쪽 식은 자세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임의함수 f를 y를 일정한 상태에서 x로 미분한 다음에 그걸 다시 y로 미분한 거고, 얘는 y로 미분하고 나서 x로 미분한 겁니다. 그럼 같죠? 그러니까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나, y로 먼저 미분하고 그 나중에 x로 미분하나, 서로 결과는 당연히 같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위의 식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 하니, df 같죠? 그리고 dx, dy입니다. 왜냐면 f가 x와 y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쓰면 요만큼을 gxy, 요만큼을 hxy라고 한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exact differential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 시간에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다루었던 연락학적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인터널 에너지는 Q 더하기 W고, 만약에 리버스블 체인지고, 그리고 익스펜션 워크 이외에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워크는 익스펜션 워크만 있다고 가정하면 DU는 DQ는 리버서블이니까 TDS고, 익스펜션 워크만 있으니까 DW는 마이너스 PDV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U는 S와 V의 함수라고 가정하면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그럼 F가 U가 되는 거고, X가 S가 되는 거고, Y가 V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T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S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P에 해당하는 것이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V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터널 에너지하고 엔트로피의 관계는 인터널 에너지를 엔트로피로 미분하면 그것이 압력이고, 온도고, 인터널 에너지를 부피로 미분하면 압력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P.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 exact differential로 한 번 더 관계식을 쓰면, 그렇죠? 얘는 지금 U를 S로 미분한 거죠. 이거를 S로 미분하고 V로 미분하나, V로 미분하고 S로 미분하나 똑같죠, 결과는. 그러니까 지금 S로 미분한 것이 T니까 이 T를 다시 한번 V로 미분한 것은, 그렇죠? 얘는 지금 U를 V로 미분한 것이니까 얘를 다시 S로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요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맥스웰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여러분의 교재에 나오지 않지만 연력학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봤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그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 말미에는 연력학 제3법칙도 나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깁스 에너지에 대한 정의까지 다루면서 이번 챕터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 챕터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챕터의 체크리스트를 함께 읽어봅시다. A spontaneous change is a change that has a tendency to occur without work having to be done to bring it about. 그게 spontaneous change의 정의죠.
matter and energy tend to disperse. 그래서 disorder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second order가 나오는데 연락하게 the second law states that the entropy of an isolated system tends to increase. The maximum efficiency of an ideal heat engine is governed only by the temperature of the hot source and the cold sink. Now, Turton's rule states that standard enthalpy of vaporization divided by boiling temperature is approximately the same for all liquids except when hydrogen bonding or some other kind of specific molecular interaction is present. 그렇죠?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훨씬 더 무질 소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화가 될 때는 거의 모든 물질의 vaporization 엔탈피 나누기 보일링 포인트인 엔트로피가 거의 같게 돼 있죠. 단 원래 액체 상태에서의 결합이 단단할 경우, 즉 수소 결합이 들어가거나 금속 결합 같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비슷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The entropy of the system increases when the perfect gas expands isothermally. 그렇죠? Entropy increases with temperature. The change in entropy of the surroundings is calculated from the energy transferred as heat into them,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cess is reversible or not. In general, the entropy change accompanying the heating of a system is equal to the area under the curve of C divided by T against T between the two temperatures of interest. The third law of thermodynamics states that the entropies of all perfectly crystalline substances are the same at T is equal to 0. 절대 온도 0도일 때 싱글 크리스탈 물질 내 엔트로피는 모두 같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연력학 제3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값 by convention and justify statistically the entropy at temperature T is zero for all perfectly ordered crystalline materials. The standard entropy is the molar entropy of a substance in its standard state. 자, standard state 기억나죠? 퓨어 상태이고 그리고 압력이 1마로 정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아무 온도나 상관없지만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t the temperature of interest 라고 끝납니다. The statistical entropy is the entropy calculated from the Boltzmann's formula as a logarithm of weight of configuration. 기억나죠? 엔트로피는 볼츠만 컨스턴트 곱하기 로그 W, W가 weight of configuration, 즉 같은 에너지를 갖게 될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합니다. The residual entropy of a solid is the contribution to the entropy at T is 0 from positional disorder that is frozen in. Whenever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entropy, the total change of the system and its surroundings must be considered. 그렇죠? 엔트로피 변화로 스판테니어스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는 반드시 시스템과 시스템의 서라운딩스의 엔트로피까지 고려한 토탈 엔트로피 변화량을 고려해야 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깁스 에너지입니다. 자, at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direction of spontaneous change is in the direction of decreasing Gibbs energy. At constant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maximum known expansion work available from a process is equal to the change in Gibbs energy. 자, 그래서 주로 expansion work을 다뤘지만 expansion work이 아닌 다른 work,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non expansion work이라고 했고 그것이 maximum이 결국 Gibbs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 챕터를 통해서 연력학 2법칙과 3법칙까지 유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깁스 에너지라는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도 정의하면서 마쳤습니다. 자, 이것으로 챕터 4를 마치겠습니다.